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정판 어떤 파이썬 8장 모듈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모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파이썬은 기본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쓸 수 있도록 기본 모듈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 기능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모듈을 쓰기 위한 문법이 있거든요. from, import 문을 이용해서 특정 클래스나 메소드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 인덱스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모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또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모듈,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강력한 수학 모듈을 통해 가지고요, 복잡한 연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임의의 수를 생성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 함수나 변수, 클래스 등을 모아놓은 스크립트 파일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을 이름을 x라고 했을 때 x.py 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죠. 이 안에 보면 이제 함수, 변수,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파이썬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이 모듈들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import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import하고 모듈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근데 모듈을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쉼표를 구분해서 그 다음 모듈, 쉼표를 구분해서 그 다음 모듈,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작성할 때는 모듈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구성 요소들을 적어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듈이 제공됩니다. 이것을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러면 이제 도서관을 지칭하죠. 도서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 많고 여러분이 과거 인류가 만들어 놓았던 훌륭한 지식들을 익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공되는 모듈을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게 있느냐? 문자열, 그리고 텍스트 처리를 위한 모듈, 이진 데이터 처리, 날짜, 시간, 배열 등의 자료형 처리를 위한 모듈, 수치 연산, 수학 함수 모듈, 파일과 디렉토리 접근 모듈, 유닉스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모듈, 데이터 압축, 그래픽 모듈, 굉장히 많아요. 한 100여 가지 이상의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시간과 날짜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임 모듈이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데이터 타임 모듈이라는 것은 날짜와 시간에 관한 기능을 제공하고 조작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아래에 보면 데이터 타임 데이터 타임 now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import 데이터 타임 해놓고 데이터 타임에 데이터 타임 now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거는 모듈 이름을 지칭하고요. 두 번째 거는 클래스 이름을 지칭합니다. 세 번째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메소드 중에 now라는 건데, now가 뭐냐면은 현재 시간을 연, 월, 일, 시, 분, 초, 밀리미터 단위까지의 시간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실행해서 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듈을 가져와야 되니까 import 문을 씁니다. import date time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ate time 이라는 모듈 안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데이터 타임인데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떠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임 점을 찍어주면 그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now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괄호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연도, 날짜, 그러니까 일, 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시, 분, 초, 밀리세컨드 단위까지를 출력할 수 있죠.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는 현재 시간은 2025년 2월 3일, 그죠? 오후 3시
12분 이런 식으로 이제 초와 밀리세컨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출력이 됩니다. 데이트 타임은 toda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현재 날짜를 메소드에 반환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today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date time date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toda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현재 오늘 날짜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rint today 이렇게 보면 2025년 2월 3일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 기능은 여러분이 실행할 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날짜가 바뀌니까. 그죠? 자, 이 today가 도대체 뭘 갖고 있느냐 살펴보면 이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today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year이라고 하면 2025년, 그 다음에 month 그러면 2월, 그 다음에 day 그러면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월과 일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di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datetime 모듈을 가져왔죠, 그죠? 그럼 그 안에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목록을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dir 함수입니다. 자, dir 해가지고 우리가 datetime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왔으니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살펴보는 거죠. 봤더니 데이트도 있고 데이트 타임도 있고 데이트 타임 캡도 있고 타임 델타도 있고 타임 존도 있고 타임 존 인포도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제 각각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매뉴얼 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min year, max year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은 year 값 중에 표현 가능한 최대값 9999, 그다음에 year 값 중에 표현 가능한 최고 작은 값 1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확인할 때는요. date time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max year 이라고 하는 값이 뭐가 정의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min year이라는 게 뭐가 정의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eplace입니다. replace는 뭐냐 하면은 날짜나 시간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한번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start ti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date time에 date time.now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앞서 봤지만 현재 시간을 그죠? 시, 분, 초, 밀리세컨드까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start time.replace를 써서 오늘 날짜가 여기에는 24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가 2025년 2월 3일이다 했을 때 이 month를 12월 달로 고치고요. day를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로 고쳐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25년 12월 25일이 오늘 스타트 타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이나 날짜를 고칠 때 쓰는 게 리플레이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 중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코드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듈을 임포트해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축약해서 쓰는 겁니다. 즉 별칭이라고 하는데요. 임포트 써서 이 데이트 타임의 별칭을 as dt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가져온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 datetime.now에서 요 부분 있죠. 이 모듈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모듈 이름을 dt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서 했던 코드를 살펴보면 요 코드 있죠. 요 코드에서 datetime dt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축약해서 쓸 때 사용하는 명령이 as라는 명령이고요. 요 놈을 별칭, 영어로는 alias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모듈 이름을 간략하게 부르는
별명을 붙여주는 방법이 as 문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데이트 타임의 별칭은 우리가 나는 DT로 쓰고 어떤 사람은 DI로 쓰고 어떤 사람은 DE로 쓰고 이런 너무 많으면 굉장히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트 타임의 별칭은 DT로 쓰자. 이런 것이 우리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의 이제 암묵적 합의입니다. 랜덤 같은 경우는 이제 RD로 쓰자. 매스는 M으로 쓰자. 터틀은 T로 쓰자. 이런 식으로 보통 줄여서 쓸 때도 짧은 이름을 쓰되 보통 약속된 이름으로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커뮤니티 같은 데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보통 줄여 쓰는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앞서 우리가 봤던 코드 중에 데이트 타임에 now라고 썼고 이거를 이제 DT로 줄여 썼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코드를 임포트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코드에 굳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를 또 써줘야 되냐? 모듈 이름을 조금 더 축약해서 간단하게 부를 수는 없을까? 그때 사용하는 게 from import입니다. 내가 데이트 타임으로부터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 할 테니까 더 이상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을 명시 안 해줘도 내가 그 안에 데이트 타임을 쓰면 여기에서 가져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타임을 적어줄 때요. 이미 이 코드 안에 데이트 타임 코드가 들어와 있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데이트 타임 클래스에 now 메소드를 내가 불러 쓰겠다.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요.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한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 긴 이름을 데이트 타임으로 생략할 때 from 데이트 타임, import 데이트 타임 이래가지고 모듈 이름 점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 점 이렇게 길게 지칭하는 방식을 더 호출을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rom import 문을 써가지고요.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를 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hour 값이 10일 경우 오전 10시, 13이면요 오후 1시 이렇게 오전 오후 정보도 출력해 보는 거죠. 그죠? 실제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시계가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쓰는 코드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데이트 타임 as DT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축약을 했네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DT 해가지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를 출력한 다음에 DT의 데이트 타임을 2026년 12월 26일로 이렇게 고쳐줬네요. 그죠? 크리스마스. 자, 그런 다음에 이 202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빼기 현재 날짜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갭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크리스마스까지 며칠 남았고 몇 초 남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몇 초 남았는지를 알면 그걸 3600으로 나누게 되면요.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1시간은 3600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요. 2025년 2월 3일일 경우 크리스마스까지, 즉 2026년 크리스마스까지 689일 남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2028년 크리스마스까지 며칠 남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와 2028년 12월 25일까지의 남은 날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0일 뒤의 날짜. 보통 우리가 연인 사이에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사귀기 시작한 그 날짜가 있다. 그러면 그 날짜로부터 100일 뒤의 날짜를 기념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때는 타임 델타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요. 시간의 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 델타를 써서 100일을 지정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날짜에다가 그 타임 델타 값을 더해버리면 현재 날짜로부터 100일 후의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DT의 데이트 타임.now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타임 델타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days 이꼴 10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100일 경과 시간이 여기에 계산되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시간에다가 더하기 100를 하면요, 이 100일 뒤의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100일 이전 날짜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100일 후 100일 전의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면 현재 오늘 날짜가 2025년 2월 3일일 경우 100일 후는 2025년 5월 14일이 되고요. 100일 전은 2024년 10월 26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100일 말고 일주일이나 그죠? 1시간 전 시간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있죠. 그때 타임 델타에 들어가는 키워드 인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데이트 타임에 타임 델타 안에 weeks 이꼴 1 그렇게 하면 일주일 뒤, days 이꼴 1 그러면 하루 뒤, hours 이꼴 1 그러면 1시간 뒤, minutes 이꼴 1 그러면 1분 뒤, seconds 이꼴 1 그러면 1초 뒤, milliseconds 이꼴 1 그러면 1000분의 1 초 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1000일 뒤의 날짜 여러분들이 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플이 처음 사귄 연도와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냐를 출력해 가지고 그날로부터의 100일 기념일은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코드를 짜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타임에 관련된 모듈인데요.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탄생하기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간은 흘러왔죠. 근데 그 무한한 시간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라고 하는 기준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 기준 시간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컴퓨터에서 주로 표현합니다. 이 기준 시간을 협정 세계시 UTC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에폭이라고도 합니다. 에폭 타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던 시간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폭 시간 혹은 유닉스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 에폭 시간을 파이썬에서는 타임 모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기준으로 경과한 초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데, 소수점 아래는 이제 100만 분의 1 단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import time이라고 하고 seconds equal 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 에폭 시간으로부터 경과한 현재 시간이 얼마니?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seconds를 출력해 보면 1738564057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 경과한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 1초가 있으면요, 그죠? 1분이 있죠. 1분은 60초를 1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은요 3600초가 되겠죠. 1일은요 86,400초가 되고요. 일주일은요 60만 4,800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과 1년, 1년은 약 365.241이기 때문에 3,100만 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은 3,155만 6,925초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시간을 이 값으로 나누어 보면 오늘이
몇 년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srtf time이라고 하는 이 이제 함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은 time.time이 반환해주는 이 수치값 있죠. 이 수치값을 우리가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물어보면 오늘은 2024년 4월 19일 12시 8분 58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특정한 포맷으로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계산해가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time.localtime이라는 함수에 unix timestamp라는 요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에폭 시간으로부터 경과한 현재 시간이 나온다 그랬죠. 그 로컬 타임 값을 str ftime이라는 이 타임 시간을 포매팅하는 이 포매트에다가 %y, %m, %d라고 하고 여기다가 하이펀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문자 y에는 year 값이 찍히게 되고요. 여기는 month, 요거는 day 값이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hour, minutes, second. 여기에 %m을 썼으니까 여기 %m은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출력을 위한 포매팅을 잡아주는데 이 출력을 위한 포매팅도 표준화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화된 방법을 써서 우리가 year, month, day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day, month, year 이렇게 출력하는 나라들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나라마다 출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 출력 포매트를 써가지고 시간을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국가별로 필요한 시간 표시 방법을 달리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에 에폭 타임을 구한 다음에 에폭 타임을 로컬 타임에 집어넣어서 이 로컬 타임을 특정한 포맷으로 고쳐줍니다. 로컬 타임으로 고쳐줘야 되는 이유는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만을 쓰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재 시간과 중국의 현재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자동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얘를 실행시켜 보면요. 이런 식으로 2025년 2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month, day, year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모듈에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슬립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되는 작은 실행 단위를 지칭하는데 스레드가 동작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때 4.5초를 중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작동되는 코드가 4.5초 동안 얼어붙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10이다 그러면 이제 10초 동안 프로그램이 얼어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자, 현재 시간으로부터 4.5초 후에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출력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뭐 정확한 시간은 여러분이 재보셔야 되겠는데 예,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자, 출력이 되고 4.5초 있다가 그 아래쪽 문장이 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컴퓨터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요. 이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타임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나서 엔드 타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시간, 즉 종료 시간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이 나오는데 그게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출력하는 시간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여기서는 0.000
8초 만에 수행이 되죠. 자, 이것도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컴퓨터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요. 이 컴퓨터에서 실행시켜 보면 자, 0.0001초에 바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짠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르냐를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얘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학 관련 모듈 중에 매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원주열 파이, 자연상수 e 뭐 이런 값들 있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로그, 파워, 실, 플로어, 트렁크, FABS, 카피사인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수학 관련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ir 이렇게 보면 매스 모듈에 있는 내장 함수들의 목록을 모조리 살펴볼 수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임포트 매스 해가지고 매스 모듈을 여러분들이 가져오고요. dir 매스 그러면 매스 모듈에 있는 함수들이라든지 상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파이라는 값이 있죠. 그렇죠? 원주율 값이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e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스 파이 그러면 3.141592 근사값이죠. 그죠? 매스.2 그러면 2.7182로 시작하는 오일러 상수 뭐 이런 값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로그 10이니 코사인 h니 이런 것들은 삼각 함수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로그 함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과 절대값 함수 해서 몇 가지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다루었지만 매스 함수의 별명을 m이라고 하고요. 자, 간단하게 m.power라고 해줍니다. 3의 3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27. 만일에 3의 4성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과 같죠. 그러니까 결과는 81이죠. 반환하는 값이 정수값을 곱할 때는 정수가 나오지만 m.power 값을 넣으면 실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m.fabs 얘는 절대값을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마이너스 99 그러면 엄수 99의 절대값은 99죠. 그런데 f 그 실수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99.0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m.ceiling 해서 천장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2.1 보다 큰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 구하라. 그러면 3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m.ceil 해가지고 마이너스 2.1보다 큰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m.floor 그래서 ceiling과 floor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루었던 개념들인데 실링 값, 플로우 값 구할 수 있고요. m.log 해서 2.71828 해가지고 여기에 사용되는 로그가 자연 로그거든요. 그러면 자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7182는 약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9999와 같은 1의 근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m.log 해가지고요. 밑을 10으로 하는 100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는 2잖아요. 그죠? 2.0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m.sin 0.0을 구하라. 그러면 sin 0.0이 구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sin 90도를 넣으면 sin 90도는 1인데요. 1이 안 나옵니다. 얘는 이제 일반각을 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m.sin 90.0 그러면 89 0.89 1이 아니네. 왜 그럴까? 얘는 일반각을 사용하지 않고요. 라디안 값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m.sin 해가지고 우리가 3.14159라고 하고 2.0 그러면 이제 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90도죠. 그죠? 자, 요거를 쓰면 거의 1에 가까운 근사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값 대신에
m.파이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보셨던 m.파이 값도 출력해 보고요. m.sin 해서 요 파이 값을 상수값으로 놓고 그죠? m에 사인을 넣었더니 정확하게 1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올려수 m.2 값도 자연 로그 값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m.라디안스 해가지고 이건 라디안을 호출해 줍니다. 즉 일반각 90도를 넣어주면 일반각 90에 대한 라디안 값 1.57에 이라고 하는 근사값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m.a 사인 해가지고 사인 함수의 역함수 그죠? 1.0 뭐 이런 것도 구해 볼 수가 있고요. m.degrees m.a 사인 1.0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를 뽑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포인 레인지문을 써서 4의 2승부터 10승까지를 출력한다든지 일반각을 넣었을 때 일반각이 라디언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한다든지 사인 0도부터 90도까지의 값을 출력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